두 분 교수님이 하셨다면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입시를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심순익 교장 선생님한테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공주고등학교 교장 심순입니다. 먼저 오늘 토론을 개최하시고 지역 소멸과 대입 정책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계신 박세훈 의원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원래 평소 존경하는 교수님들이 말씀 듣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방의 교육기관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간단하게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 명문대 입학 지역별 현황, 지방의 현실, 저출생 문제, 보고서 내용에 대한 제안 순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2002년 당시 서울대학교 정우천 총장께서 서울대 신입생 모집 전형의 하나로 지역 할당제를 제안하셨습니다. 그 배경은 다양한 입시 전형 방식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더불어 선발의 한 가지 방법이자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과 사회 통합을 위한 방법으로서 지역별 정원 할당을 통한 입학 전형 방식을 도입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각 지역의 우수한 학생을 균형 있게 선발하며 학생부 교과, 학생부 비교과, 면접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모집 정원의 18%를 선발하고 있고요. 교육 현장에서 살펴볼 때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은 많은 학생들이 고대하는 전형입니다. 또 시스템적으로도 훌륭한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반응이 좋고 기대감도 높고 교내에서 많은 학생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가장 도전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전형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날 지역의 소멸을 그나마 막아주고 있는 것이 대학 입학 전형에서 농어촌 특별 전형,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 지역 인재 전형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역별 학생 분포 및 명문대 입학 현황입니다. 내용이 좀 중복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 수는 127만 명입니다. 학교 수는 2,381개입니다. 이 중 서울의 고등학생 수는 20만 5천 명이고 학생 전체 학생 수의 16%에 달합니다. 경기 지역 고등학생 수는 35만 명으로 27.3%를 차지합니다. 다음으로 인천인데요. 7만 3천 명으로 5.75%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서울, 경기, 인천의 총학생 수를 따져보니까 전체 고등학생 수의 49.14%를 차지하고 있는 62만 8,500명입니다. 다른 14개 시도를 분석해 보니까 경남이 8만 6천 명에서 세종이 1만 2천 명까지 아주 다양하게 분포를 갖고 있는데 64만 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대 입학한 학생들을 보면 전체의 16% 차지하는 서울 지역 학생들이 36.62%로 더 높아졌습니다. 학원이 제시한 수치보다 지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 정시 위주 전형에서는 강남 3구 합격자는 최근 3년간 22에서 24.2, 25.6%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뿐 아니라 서울대, 연대, 고대 마찬가지인데요. 서울대, 연대, 고대 합쳐서 13,141명 중에서 서울 지역 학생 수는 4,202명입니다. 32%입니다. 연세대는 31.6%고 고려대는 29.1%가 서울 출신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서울 전체 학생 수의 3.4%를 차지하는 자사고가 14%에 입학하고 있고요. 1.8%를 차지하고는 외고 국제고가 8.2% 입학하고 있습니다. 또 0.3%를 차지한 영재학교가 3.9%를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전체 고등학생 비율이 25.7%를 차지하는 광역시 학생들의 서울대 합격률은 18.3%고요. 52%를 차지하는 중소도시 학생들 합격률은 31%입니다. 또 5.9%를 차지하는 읍면지역의 학생들은 13.4%였습니다. 지방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공주시는 대표적인 중소도시입니다. 인구가 1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연간 출생아 수가 300명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54개교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28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10개교가 있습니다. 학령 인구 분포를 살펴보니까 현재 고등학교 학생은 학년당 전체 학생이 700명입니다. 중학교 학생은 학년당 전체 600명입니다. 초등학교는 더 줄어서 400명에서 500명대입니다. 그런데 향후 몇 년 뒤에 고등학교 입학생이 지금의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이 한국의 전체 출생아 수가 50만 명대에서 40만 명대 후반대에 태어났던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재 2017년부터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앞으로 크게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상황도 어렵지만 문제는 초등학교입니다. 한국행정구역상 한국 면단위수는 1199개 면입니다. 그런데 2019년 기준으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1552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럼 각 면당 1.3개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마저도 현재 단위 초등학교 신입생이 급감해서 조만간 입학생이 전혀 없는 그런 학교가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현상이 몇 년만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면 단위 지역 초등학교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와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주의 면단에 위치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 심각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주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229 시군구 중에서 89곳이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그러면 지방 소도시, 농어촌 지역, 그리고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한 상당수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요. 또한 2024년 국토연구원에서 발행한 국토정책 브리프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비수도권 청년들을 대상으로 출산 의향과 영향 요인을 질의한 적이 있는데 청년들은 지방 도시의 의료, 교육, 편의시설 여건이 양호하지 못한데 상당히 불리하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저출생 문제와 주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10월 29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래투자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그 대담이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등장해서 한국에 대해서 깜짝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인구는 지금의 3분의 1보다 더 적어질 것이다. 유럽 인구는 절반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마사다 히로야 전 일본 총무상은 한국과 일본 둘 다 이대로 가면 노인의 나라가 될 것이고 경제는 너덜너덜해질 것이고 결국 국가 소멸로 향할 것이다. 참고로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2.1명 합계 출산이 필요한데 일본은 작년 1.2명이었고 한국은 0.72명이었습니다. 자, 그 표를 한번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10년간 출생아 수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2016년까지 유지되는 40만 명대 출생아 수가 지난 3년간 30만 명대로 급감을 했고 다시 4년간 20만 명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해마다 10% 가까이 감소했는데요. 근데 그 문제는 그 속도가 너무나 가파르다는 것입니다. 자, 2024년 대학 입학 정원 수는 4년제 대학 34만 명, 전문대학 17만 명입니다. 총 51만 명입니다. 머지않아 초중고뿐만 아니라 대학들도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이러면 이러한 대한민국 저출생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라 합니다. 첫 번째가. 근데 그 중에서도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입니다. 두 번째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움. 세 번째가 사회적 인식과 문화적 요인 등등입니다. 그 중에서도 출산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교육 양육 비용이 부담돼서라는 것이 44%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비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는 요인은 과열된 입시 경쟁이겠죠. 입시 경쟁 과열은 지금 사교육비 부담을 크게 만들고 경제적 부담을 더욱더 크게 만들고 그래서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스 안을 좀 봐주십시오. 캐디에서 교육개발원 보고서에서 2017년 이후에 지속적인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발생 2020년을 제외하면 2017년부터 23년까지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얘기하고 있고 일반 교과 사교육비는 38만 원에서 2023년 52만 원까지 급증하였습니다. 그러면 입시 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는 것이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수능 체제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그리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명문대 비례 선발제를 도입해서 대학이 입학 정원을 지역별 학령 인구 비율에 맞춰 선발하도록 해서 특정 지역에 집중된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능력에 따른 교육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대도시 빈민층에는 역차별이 가능하고 지역인지 수도권 명문대 집중이 있을 수 있고 기존의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과 중복 등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직면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저출산, 입시 경쟁 과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법들이 효율적으로 전개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체별 역할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지역별 비례 선발제도를 통해서 과열된 입시 경쟁을 해소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러한 지속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위기를 타개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비례 선발제에 동참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포함해서 각종 지원책을 준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역시 지방의 대학들이 특화된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부가 지난해 말에 발표한
대학 입시 제도 개편 확정안에 있어서 수능을 통합화 단순화하고 학교 내신을 5등급으로 조정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학교 현장에서 봤을 때 사교육을 억제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학교에서도 지금 학교 현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내용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서에서는 명문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 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 비율을 반영해서 자유롭게 선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 비례 선발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을 극상위 명문대학 몇 곳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 상위 15개 대학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상위 15개 대학의 선발 인원 6만 2천 명입니다. 그 전체 4년제 정원의 18.3%에 해당합니다. 물론 대학마다 이해 관계가 다르고 우수인재 선발 욕구가 큰 상황에서 정책 시행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주 대학들의 통일성, 일관성 있는 입시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례 선발제의 대상으로 수시와 정시 전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연구와 지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입 전형은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으로 나뉘어져 있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를 대부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당히 모호하고요. 수도권, 비수도권 재학 전형에서 차이가 크다는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4년제 총 대학 선발 인원 34만 명이고 그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45.3%를 선발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23%를 선발합니다. 또 정시 전형으로 18.7%를 선발하는데 반면에 수도권 상위 15개 대학의 선발은 6만 2천 명인데 이 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정반대로 11%, 학생 종합 전형으로 33%, 정시 전형으로 39%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려될 것이 졸업생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입시에서 수능 전체 인원 44만 명 중에 재학생은 64%, 졸업생은 35%였습니다. 그런데 국어, 수학, 영어 영역에서 모두 상위 등급에서 졸업생이 재학생보다 2배에서 3배 정도의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어 영역에서는 1등급에서 1등급을 받는 재학생의 비율이 3.1% 반면에 졸업생은 8.0%, 수학에서 1등급을 받는 비율이 재학생은 3.2%인 반면에 졸업생이 10.4%였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학생은 5.9%고 졸업생은 12.7%였습니다. 이처럼 최상위권 대학들의 전형 방법에 있어서 비수도권 대학들과 비중이 다르고 정시 전형을 통해서 정원이 40%를 선발하고 있으며 졸업생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례 선발의 범위를 대부분이라고 하면 대학과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례 선발제 모집 범위를 수시 전형 지원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시 전형까지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수도권 대학의 정시 전형 비율을 축소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을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비례 선발제가 시행될 경우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 포함해서 학생의 거주 기간을 농어촌 특별전형과 같이 6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상위권 저는 이 비례 선발제를 통해서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 수도권 인구 집중, 사교육 부담, 기회 불평등 심화 등등 이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문제들이 대학 입시 체제를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주거, 문화, 국민복지, 국민의식, 복지 등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출생이라고 하는 현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고 그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며 이 제도가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특히 지방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예. 다소 시간이 길어졌지만 우리 현직의 교장 선생님 발언 듣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제가 시간을 그냥 계속 다 드렸습니다. 지역 비례선발제가 지역 균형 발전, 특히 인구 소멸 시기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것과 하게 되면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서 세세한 지침이 나오지 않으면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